예. 그러면 이제 한 가지씩 영역을 통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봄경제라고 했을 때 기존의 사회서비스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핵심은 저는 연계라고 봅니다. 기존에 어떻게 보면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독립생활 지원이 별개의 영역이었었다면 이제는 그것들이 서로 관련이 깊고 통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돌봄수요자인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때 주거에서도 서비스 인력과 경제 기반 시설 기술이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연결이 될 수 있고 주거 그리고 의료, 요양, 돌봄 이것들 영역 자체도 서로 긴밀하게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거 영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거 영역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한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인 분들 중에서 기능 상태에 제한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기능 상태에 제한이 없는 분들도 현재 생활하기에 불편한 구조 내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약 10%, 이제 기능 상태가 없는 분들은 8%, 그리고 기능 상태에 제한이 있는 경우 14%. 어떻게 보면 주거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낙상도 많이 당하고 계십니다. 특히 기능 상태에 제한이 있는 분들은 한 26% 정도가 가정 내에서 이제 낙상을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기능 상태 제한이 없더라도 한 13%가 낙상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병원 이용률도 60% 이상이 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왜 낙상을 당하느냐라고 봤을 때 바닥이 미끄럽고 그리고 발을 헛디뎌서 즉 우리가 만약에 주거를 조금 더 개선을 해드린다면 이분들의 낙상은 많이 예방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 불편시 그럼 어떤 주거를 희망하고 계시느냐 이분들을 봤을 때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통계는 거동 불편시이긴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지 않을 시에는 거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생활하시기를 원하고 있고요.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50% 이상이 재가에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 되는 분들도 노인 요양시설 등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만약 가정 내에서 그리고 기존에 너무 입소하는 요양시설과 중간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분들은 그 안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수요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보면 주택 공급, 주택 개보수, 그리고 스마트홈 단지 리빙랩, 서비스 결합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주택 공급은 이제 케어 안심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케어 안심 주택은 또 공급하는 데 있어서 국토부의 협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필요로 하시는 것이 주간 보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간 보호 시설이 현재는 필요성에는 불구하고 공급이 많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간 보호 시설은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나 아니면 특히 고령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 이상 규모가 된다면 설치 의무를 하는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보면 아파트 그리고 개인 주택 그리고 시설 이렇게로만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앞으로는 그룹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쉐어하는 하우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개보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보수 현재도 서비스가 제공은 되고 있는데 현재 서비스에서의 문제는 수요자 맞춤형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건설 아니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께서 주택 개보수는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설치하고 나서도 노인분들이 이용을 잘 못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사회적 경제, 어떻게 보면 민간 시장보다 새로운 일자리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사회적 경제를 활용해서 노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 상담 설계 보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과제를 제안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저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를 응용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택 개보수가 너무 장판 도배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수준에 있다면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홈 기술을 우리가 활용한 때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중장기적인 발전 과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스마트홈 단지 리빙랩을 운영하는 것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핵심은 서비스 결합인데요. 서비스 결합은 이제 재가 요양과 방문 진료, 디지털 진료, 그리고 차량 이동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코디네이터 및 도우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주택 개보수 그리고 주택을 공급한 것을 현재 이제 최근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럴 때 노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병원에서 이제 퇴소하고 나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할 때 장기 요양 서비스는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그것만으로 생활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힘든 부분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그 가정이나 지역에서 거주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비정기적으로 필요한 이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인데 이건 현재 제도 안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가 제안하는 하나의 과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보 같은 것도 가는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 보는 것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해 본 것은 기존의 노노케어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생활관리사 등을 활용한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의 사회 서비스형이라든지 이런 일자리들을 활용하고 폭넓게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노인분들께서 병원까지 가는데 이동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건 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노인을 돌보는 가족분들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현재는 우리가 이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제공이 되고 있지 않는데 만약에 카카오 택시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을 활용하고 그리고 예약 등을 병원 등에서 예약하고 급여화가 된다면 이런 기술을 접목한 이동 서비스도 앞으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주택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주택, 보건의료, 그리고 이동 등등이 이렇게 연계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것이 관건입니다.